자,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TV에서 후원하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들의 썰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40년 만렙의사 신경외과 전문의 이언입니다. 저 절반 네 이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예. 잠깐만요. 네. 이게 최근 사진 맞죠? 네네. 이현 쌤 저 얼굴이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요. 네. 예. 아 네네네. 예. 오늘 모신 분은 의정부 성모병원 영상의학과의 정승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은평성모로 자, 바뀌었습니다. 은평성모병원에. 네. 예. 그리고 또 표창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무슨 표창요? 우리 프로는 무슨 상 안 받으면 못 못 나와요, 나오는 그죠? 데죠. 예. 네. 그렇죠. 저도 방사선 안전관리에 상을 받은 대해서 사람입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으신 네. 아주 명의 중의 명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 선생님은 은평성모병원에서 네. 제일 잘 나가는, 왜냐하면 기획실장이시죠. 기획실장이시죠. 예. 그 병원을 책임지는 예.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원 살림도 그래서- 하시면서 그래서 방사선 안전관리 방금 본 얼굴보다 지금 많이 좀 사갔죠? 그게 그 은평성모병원에서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원장님이 그래서 조금 사갔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예. 네. 뭐 바쁜 게 좋죠.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주제는 생활 속의 방사능. 예. 뭐 생활 속뿐만 아니라 우리 뭐 병원에 가면 맨날 방사선 뭐 영상 방사선 치료 뭐 정말 방사선은 진짜 네. 귀가 아프도록 듣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최근에 뭐 라돈 이슈도 있고 뭐 네. 일본에 지진 났을 때부터 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제일 관심 많은 게 사실 방사선이고요. 방사선 뭐예요, 근데? 근데 그렇죠. 막상 막상 방사선 방사선 뭐예요? 잘 몰라. 그죠? 예. 뭐예요? 방사선, 예. 방사선이란 네. 방사능은 완전히 다른 건데요. 아 진짜. 약간 방사능하고 헷갈리겠네. 방사선하고 예. 다른 거예요? 레디에이션은 방사선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방사선은 방사성 물질이나 아니면 우리가 병원 가서 찍는 뭐 그런 장비에서부터 나오는 예. 그 에너지의 흐름이 방사선이고 선이고. 네네. 방사능이라는 건 음. 방사성 물질이 그런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방사능. 개념이 저는 예. 다른 근데 선생님 저 용어네. 방사선이 영어로 라디에이션이라면서요. 예, 근데 맞고 방사능도 방사능이- 라디에이션이라고 돼 있네요. 아니요, 저거는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아 잘못된 예, 건가요? 예, 이렇게 예. 오해하신 시. 네, 예. 바로 우리는 이게 바로 바- 그냥 들어갑니다. 능력, 방사능. 네, 예, 능력이니까. 능력이 방사능이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많이 생각하시는 그 방사성 물질, 핵물질에서 나오는 게 방사선인데 네. 그 핵물질은 방사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방사능을 가지고 있다. 예, 방사선을 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방사선을 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 방사능은 방사선을 내는 능력이다. 능력이네요. 예. 아, 능력이다. 네. 야, 별의별 능력이 다 있군요. 네. 예. 벌써 질문하셨네. 벌써 필수 아니 뭐 아미노산 들어가기도 박사님. 전에 질문하시면 필수 아미노산이야. 우리 몸에 필수 아미노산 벌써 질문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네. 엑스레이 많이 찍으면 암 걸릴 확률이 올라가나요? 야. 예, 엄청 많이 찍어야지 올라가서 네. 엑스레이 네, 뭐 이제- 우리 가슴 엑스레이 정도면 뭐 1000번 찍어야 돼. 1000번 찍어요. 1000번 찍어야지 생길 확률이 녹다는 100mSV에 네. 도달하고요. 네. 근데 100mSV라고 다 생기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 나중에 이제 점차로 좀 설명을 들으시면 그러게요. 이해가 되실 것 야, 같아요. 너무 일찍 질문하셨네요. 좀 네.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또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사선 종류. 방사선 종류. 야, 그렇게 많아요, 종류가? 방사선이 많네요. 내가 알기로는 방사선은 무조건 뚫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예. 제가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못 뚫는 것도 있나 보죠? 알파 방사선, 베타 방사선, 네. 감마선, X선, 중성자선이 있는데 아, 알파 방사선은 진짜 아주 센 놈이거든요. 세요? 알파가? 예, 알파가요? 알파가 세요. 알파가 어. 제일 세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멀리 못 갑니다. 그래서 종이로도 탁 막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세긴- 못 뚫는다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방사능이 없는 놈이네. 방사능은 있는데 네. 굉장히 걔는 아주 센 놈이지만 아, 뚫고 지나가는 능력은 약한 거예요. 뚫어지는 예. 약하다. 세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 그러면 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 크다. 예. 아, 근데 근데 투과력은 약하다. 약하다. 예, 그래서 종이로 탁 막으면 막아진다. 막아진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센 놈이 베타 방사선인데 걔는 투과력은
알파보다 조금 높지만 그 능력은 조금 떨어져서 이제 네. 플라스틱이나 뭐 유리 같은 걸로 막을 수가 있는 거고요. 유리로도 막을 수 예,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음. 의료에서 많이 쓰는 감마선과 X선이 있는데 네네. X선은 흉부 X선 촬영 다 해보셨을 텐데요. 네. 그때 이제 장비에서 나오는 거고 감마선은 핵의학 검사 같은 거, PET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거,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걔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걔네들은 콘크리트 벽도 뚫어요? 뚫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벽을 두껍게 하거나 납을 대거나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납을된 거네요, 그죠? 우리 네, 지금 예. 보면 감마선 예. X선이 예. 예. 그다음에 중성장은 무지무지 센 놈이어서 얘네들은 진짜 무서운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는 엄청 방어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야, 거고. 선생님, 네, 하나는 여러분들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베타 방사선. 네. 베타 방사선 종이는 뚫는다면서요. 예, 예. 우리가 침을 뱉어봐요. 침 뱉으면 종이는 흡수가 되는데 플라스틱 흡수가 안 돼요. 예. 그래서 베타 방사선 침 뱉어. 예.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럴 수 있죠. 뭐. 썰렁했어요. 썰렁했으니까. 네. 아무튼 감마선은 X선, 중성자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예, 또 그 중에서 중요한 제일 또 많이 방사선. 알아야 되는 건 감마선과 X선. 근데 여기서 라돈이라는 게 어디에 포함되는 라돈은 거예요? 알파 방사선을 내는데 아,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라돈은. 라돈은 호흡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네네. 라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네. 원래 라돈은 지각에 있는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것들이 네. 그 붕괴되면서 생긴 게 라돈이, 우라늄이 붕괴된 게 라돈, 네. 토륨이 붕괴된 게 토론. 그런데 라돈은 반감기가 3.8일이고요. 네. 토론은 반감기가 55.6초라서 네. 일단 빨리 사라집니다. 아, 생겼을 때. 둘 누가요? 다. 둘 다? 라돈과 어. 토론이. 근데 토론은 더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음. 실제 공기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라돈이었고 지난번 침대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도 라돈이 문제지만 네. 사실은 라돈 자체가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라돈이 또 붕괴되면서 생기는 자손이 포로륨이라는 게 있는데 와, 걔가 문제를 시키는 건데 걔는 알파 방사선을 내기 때문에 복잡다. 폐 안에서 네. 그냥 자기 폐만 살짝 망가뜨리지 네. 뭐 혈액에도 흡수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안 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폐암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거는 밝혀졌으나 아. 예. 그럼 근데 뭐 뭐 라돈 침대 괜찮은 거예요, 그럼? 라돈 침대가 종이로 종이 못 뚫으니까 종이로. 숨을 쉴 때 종이를 이렇게 가리고 아. 왜 아이고. 이렇게 파에 문제가 됐었죠, 그게? 그때 그러니까요.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그 불안감 이런 게 막 조성돼서 마치 라돈 침대에서 자면 다 전부 암에 걸릴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지만 네네.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그게 이제 환기 잘 시키고 근데 물론 라돈 침대에서 계속 하는 건 안 좋으니까 그거는 주의를 해야 그렇죠. 되겠지만 그때 수치가 많이 높았다. 예, 뭐 그런 게 상당히 논란이 이제 되는 거죠. 그 네. 기준보다 높았다는 게 됐기 때문에 그런 네네. 거를 이제 제작하는 회사에서는 잘 알고 제작을 해야 되고 네네. 그렇지만 우리 공기 중에 라돈이 엄청 많이 있는데 겨울에 추워도 환기 잘 시키고 그러면 금방금방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무서워할 건 아니네요, 예, 그죠? 예, 예. 네, 아니, 맞습니다. 네. 한동안 유행했는데 라돈탕, 목욕탕도 있었어요? 아니 뭐 우리 지금 여기 이 공간도 지금 라돈이 많이 좀 흐르고 예, 예. 있죠. 여기 문 네. 창문 없고 그래서요. 네. 라돈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야, 이게 네. 환기가 돼야지 라돈이 적은데 지금 네. 문 좀 열어 놓아야 되겠네, 그죠? 네, 평소에. 네. 춥다고 계속 잠그고만 있으면 안 되고 네네. 하루에 한 번씩 열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미세먼지 많은 날 그럼 어떡할까요? 미세먼지가 많으면 음. 회로 다 그냥 들이마시면 되죠. 그러니까 미세먼지 많은 날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제일 적은 날 네. 마스크 이제 그 환기는 이제 조금 시켜주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너무 심한 날은 좀 닫아뒀다가 음. 그렇다고 미세먼지 무섭다고 다 계속 너무 닫고 있으면 라돈이 계속 활성화되는. 자,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밀리 15트? 예. 욕 예, 같은 건데 다음에 이게 나옵니다. 무슨 단위 같은데요. 예. 야, 이게 그래. 일단 단위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는데 예. 와, 이 오늘 공부하는 어려워져요, 그죠? 네. 네. 네, 근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방사성 물질 또는 X선 발생 장치에서 네네. 방사선이 나올 때 네. 그냥 공기에다가 찍 쏘면 물론 소리는 안 나지만 소리를 사진 찍을 때 찍 소리 나는 거 다 들으셨죠? 엑스레이 찍을 때 그렇죠. 예. 소리가 없던데 그냥 찍은지도 모르게 찍혔.
네, 아무튼 숨 음. 참으세요. 아, 숨 그러면 참으세요 씩 하고. 소리 네, 납니다. 소리 나죠. 예. 아, 그렇습니까? 그게 예. 엑스레이 나오는 소리군요. 네. 근데 그게 엑스레이가 나온 소리가 아니라 음. 예. 엑스레이가 나올 때를 엑스레이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찍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엑스레이가 지금 나오고 있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 소리를 일부러 넣는 일부러 거예요. 내주는 예, 거예요. 예. 우리 저 아, 원래 휴대폰 소리가 찰카닥 소리 예, 일부러 예, 일부러 내는 예, 것처럼. 예. 그래서 일부러 아. 내주는 건데 거기서 이제 공기 중에 그냥 쪼면 네네. 그게 이제 단위가 조사설량이라고 해서 이제 렌트겐은 방사선을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1895년에 네네. 렌트겐이라는 그 조사설량을 쓰고 그거를 그냥 쉽게 말하면 비가 얼마나 내리나 추구기로 한번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몇 밀리미터 내렸다. 네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흡수 설량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흡수 설량은 몸에 이제 흡수가 되는 거, 몸이나 인체에 방사선이 나와서 어떻게 네. 흡수되는 건데 네네. 그거를 비로 설명하면 비를 맞는 거죠, 그냥. 근데 비를 맞을 때 이제 비가 내릴 때 이제 비 사이로 막 간 옛날 사람들처럼 날씬하거나 그래서 빨리 가거나 아니면은 우리 빨리 중에는 가거나 없어요. 네. 예, 빨리 가거나 그러면 조금만 맞잖아요. 네. 그러거나 우산을 쓰면 덜 맞잖아요. 네. 그래서 비가 막 내려도 흡수는 안 될 수 있어요. 우산을 쓰고 가면.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방사선 방어에 거리, 시간, 차폐 그거의 원리하고 딱 맞는 거고요. 네네. 그럼 유효설량은 뭐냐? 그러면은 비를 맞아도 누구는 감기가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확률, 전신적인 확률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을 쪼였을 때 어떤 신체적인 영향이 전신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그냥 확률을 생각해본 그래서 몬테카를로 방식이라고 해서 네. 그 도박하는 그 도시에서 또 네. 확률을 많이 따지는데 그거와 같은 방식으로 확률을 만들어서 한 게 유효설량이고요. 네. 그 유효설량이 미리시벌트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네. 그래서 그거는 내가 비를 맞았는데 비를 맞았을 때 감기가 걸릴 확률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감기에 안 걸릴 거고 어떤 사람은 예. 걸릴 거고 예. 그런데 그런 차이를 우리는 유효설량으로 알 수가 없죠. 없는 거죠. 예, 누가 걸릴지는 알 수 없죠. 예, 근데 네네. 많이 받으면 네. 걸릴 확률은 더 높아지잖아요. 비를 네. 자주 맞으면 더 높아지는 감기 걸릴 확률이. 근데 그러니까 미리 15도 가장 많이 쓰이는 단위 같은데 예. 우리 엑스레이를 한번 찍을 때 몇 미리 15도가 나옵니까? 일반 흉부 촬영은 네. 이제 보통은 뭐 0.1 미리시벌트라 얘기하는데 요즘 0.1. 최근에는 기계가 너무 발전해서 0.01 미리시벌트 정도. 그렇게까지. 예. 흉부 엑스레이 한 장 찍는데 0.01 밀리시버트가 나온다 그러면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유효 설량이 0.01 미리시벌트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의미는 그냥 아까 1000회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걸릴 감기 걸릴 확률이 근데 0.1 미리시벌트면은 1000회고요. 100 미리시벌트 정도 돼야지 이제 암이 발생한다는 게 확인된 거고. 100 미리시벌트. 100 미리시버트. 예. 근데 100 미리시벌트 아까 그래서 1000장을 찍어야 된다. 예, 0.1일 때. 0.1. 근데 0.01이면 만장이죠. 만장이죠. 예. 와. 그래서 그런 건데 0에서부터 100mS까지는 암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방사선 그렇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피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네네. 필요할 때도 안 찍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의사들이 하는 질문인데요. 저한테 서전들은 프로를 많이 봤잖아요. 그 얼른 몇 밀리시버트가 나와요? 프로를 받을 때 수술방 엑스레이 같은 수술방 거는 엑스레이. 이제 그 환자가 받는 거랑 종사자가 받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환자가 받는 거는 직접적으로 받는데 프로 같은 거는 시간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많이 밟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뭐 몇 초만 받았을 때는 정말 뭐 1mSv 이하로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많이 받는 거라서 사실은 그런 투시 촬영 같은 건 되게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어떤 스타들을 했냐면 신경외과에서 그 허리 아플 때 그 블럭할 때 그거 허리 할 통증 때 줄기 위해서 주사 집어넣잖아요. 그때 방사선 투시를 보고 하거든요. 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하고 비교했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방사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자기가 직접
투시를 껐다 꼈다 하시는 분이고 네네. 어떤 분은 그거보다는 시술에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네. 방사선은 밖에 있는 방사선사가 껐다 켰다 해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연구에서 보면은 직접 하는 사람이 훨씬 시간이 짧아가지고 엑스레이가 조금밖에 안 나오고 밖에서 한 사람 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교육시키자 의사들한테 뭐 이런 얘기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두 개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고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그 시술이 중요하잖아요. 아프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환자도 똑같이 또 맞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 시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사선 맞는 거는 뭐 정당화가 되는 거고 아픈데 참고 안 맞았다가 나중에 더 심해져가지고 통증도 더 심하고 거기다가 마비까지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예. 정선생 제가 그 5월달에 제가 먹방을 찍었는데 네. 먹방 찍으면서 먹방에 이제 5인분을 먹었어요. 네. 스시를 그래가지고 위가 얼만큼 늘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CT를 찍었다 이 말이죠. 네, 그 그건 아주 CT가 잘못하신 거죠. 전하고 전후를 CT를 무려 2번이나 찍었다 이거죠 하루 만에. 예. 그 CT는 엑스레이에 비해서 꽤 많이 꽤 나온 많이, 꽤 많이 예, 꽤 많이. 어느 정도? 100배? 100배요? 그럼 네. 내가 하루 만에 200장을 200배. 찍었다는 거네, 네. 엑스레이를. 네. 0.1mSv 생각하면 보통 CT는 10mSv 정도 나오는데 미련한 무식한 짓을 했나요? 근데 사실은 근데 그게 뭐 더 요즘은 더 적게도 찍고요. 네네. 그다음에 조영제도 안 넣고 음식물이 얼마나 찬남 받기 때문에 네네. 아마 더 적게 넣고 찍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설량으로 저설량으로. 찍었겠죠. 저설량으로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잘 그런 보이던데. 걸로 아주 잘 보이던데. 그런 걸로 직업적 100배. 피폭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속에 희생했네요. 스시가 5인분 들어가면 사진이 어떻게 당연- 나와요? 그거는 아니 CT가 그 100배나 돼요, 엑스레이에. 네. 야, 나 이제 알았네. 네네. 근데 네네, 말씀하시죠. 그 살찐 사람들이요. 네네. CT도 찍어서 살이 얼마나 쪘나 뭐 이런 거 그거 보는데 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요. 내장 비만한 거 예, 볼 근데 때. 그것도 이제 영국에는 방사선 안전 관리 굉장히 잘하는데 네네. 거기 수장이 예전에 어디 TV에서 인터뷰 갔었는데 네. 아니 뚱뚱한 거 그냥 봐도 아는데 뭐 때문에 찍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요 내장 지방이 많아서 네. 그런 거죠. 네. 뚱뚱한 거보다 마른 뭐 지방이 찍어야 아냐 많아서. 그거 아니에요? 네, 안 찍어도 안다. 아니 우리 네. 이 선생 같은 경우 그냥 바로 봐도 알지만 우리 많이 뺐어요 저. 그죠? 우리 교수님은 바로 보면 모르잖아요. 아 저도 많아요. 알고 그냥 압니다. 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근데 패스는 또 더 많다 이거죠. 패스티는. 펫은 두 가지잖아요. CT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핵물질 집어넣어서 네네. 거기에서 나오는 감마선도 있고 엑스선도 네네. 있고 그래서 아이고. 두 가지 그렇죠. 다 있는 거. 야, 그래서 그건 더 많은 거잖아요. 네. CT 예. 그러면 그몇 배나 많은 거죠? 그거는 뭐 명확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옛날에는 한 CT보다 3.5배 3.5배. 이렇게 많다 그랬는데 야. CT보다 요즘은 펫이 3.5배예요. 그렇게 많다고 했는데 요즘은 기계가 막 발전해가지고요. CT도 저설량으로 그다음에 요즘 우리 병원에 있는 디지털 펫 CT라고 그거는 그 핵종 물질도 반으로 해도 화질이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네, 그 그러면은 디지털로 이렇게 또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보이게 하나 보죠. 그게 아니고요. 네네. 그 펫은 원래 펫CT의 CT는 디지털인데 네네. 펫의 그 감마선을 받아내는 이 네. 디텍터가라는 게 있는데 네네. 걔는 아날로그였었어요. 걔가 그래서 음. 그거가 디지털로 바뀐 거래요. 예. 디텍터가. 예, 그러니까 핵종이 조금만 넣어서 감마선이 조금만 나와도 디텍터가 그거를 뻥튀기 해줘가지고 잘 보이게 해주는. 야, 그럼 그런 엄청 역할을 성모병원 가야 되겠네. 네. 지금 현재는 네, 방사선 펫CT 피폭을 찍으려면. 네. 필수 아미노사님이 내부 피폭, 외부 피폭 다른 점이 뭐예요? 상당히 어려운 아미노사님이 질문을 좀 네. 뭔가 아시는 것 같아요. 의사신가 뭔가 아시는 것 봐요. 같아요. 네. 네. 예, 우리를 내부 피폭은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예, 안 네. 모르나? 네. 내부 피폭은 아까 말씀드린 나동 같은 거. 네네. 예, 그게 몸으로 들어오면 몸 안에 있는 게 내부 피폭이고요. 네. 그다음에 밖에서 피폭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X선 째는 것도 외부 피폭이고 방사선 그쵸. 핵종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외부 피폭입니다. 그 핵종이 들어오는데도? 핵종이 겉에서 이제 나온 거. 그다음에 들어온 거는 내부 피폭이고요. 네, 들어온 건 예, 아까 뭐 라돈? 라돈이 이제 많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세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먹었을 때, 네네. 예, 그럴 때 이제 몸 안에 쌓이게 돼서 그렇지만 뭐 대부분은 다 반감기도 지나고 반감기 지나기 전에도 다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그래서 뭐 100%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이 받으면 안 되겠죠. 근데 교수님, 네. 그 제가 아까 그 제일 자꾸 걱정되는 게 엑스레이의 100배나 되는 CT를 두 번에 찍어서 200배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대 이 말이죠. 네, 그래도 근데 뭐 원래 안으로 만약 또 계속 찍으면 이게 누적이 되는 건가요? 방사선이? 아까 아. 방광기가 있어서 괜찮다는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이제 헷갈리는 방광기는 핵종에 의한 거고 그 네네. 엑스레이는 그냥 찍은 거의 흔적, 그냥 네. 유효 선량은 남는데요. 계속 남아요. 우리 예, 몸에 몸속에? 남는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는 엑스레이가 와서 네, 사실 몸에 암을 일으키는 건 DNA 구조를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나선형 구조를 파괴시키는 건데 그럼 몸이 가만히 있냐? 몸도 다시 재생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실제로는 그게 뭐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시버트, 1000mSV를 한꺼번에 팍 맞으면 네. 암이 발생할 확률이 5.5%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10mSV씩 100번에 나눠서 맞았을 때는 네네. 똑같이 5.5%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 근데 한꺼번에 맞았을 한꺼번에. 때는 그런데 네. 그래도 이제 계산하거나 그다음에 안전관리 하거나 이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 그냥 누적해서 선량을 생각해 하는 거죠. 그냥. 근데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핵폭탄 말고는 없는 거죠. 그렇게 방사선 종양 치료. 아, 그때도 그렇게 세게 나갑니까? 예, 예. 뭐 그렇게 하는데 오. 그때는 암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주변이 다칠까봐 네. 요즘은 그걸 이제 나눠서, 그러니까 어. 프랙션이라 그래서 나눠가지고 암 치료, 방사선 치료할 때 3주 걸립니다. 그러면 휴일 빼고 매일매일 오셔서 5분만 누워 계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야, 근데 그거 한번 쏘면 한 그게 7그레이 뭐 이런 7 식으로 그레이. 그러니까 우와, 전체 토탈 합쳐가지고. 엄청나네요. 네. 예, 그래서 근데 그건 암을 치료하려고 하는 거라서 네네. 암에 타겟을 하는 거고 최근의 기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걔만 딱 타겟해서 예, 쏘서 저 주변에 있는 다른 정상적인 조직은 망가지지 않도록 망가지지 소위 하는 않도록. 말하는 이제 방사선 수술이라는 거. 예, 예. 그죠? 네. 예. 네. 아, ABC, MBC님 반갑습니다. 예. 네. 음, 교수님 그 길병원에도 방사선 좋은 거 많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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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뭐 신경외과에서도 방사선 수술을 예, 합니다. 네네네. 네. 야, 좀 이제 알겠습니다. 그, 진행하시죠. 예. 네. 약간 과간의 갈등은 있지만 네. 그래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 방사선 아까 한 가지 빼뜨린 얘기가 있는데 중성자. 빼뜨린 거? 예, 네네. 중성자가 이제 중성자 폭탄이 있잖아요. 네, 예, 예. 네. 그렇게 폭탄급이에요, 중성자가? 예, 그렇죠. 음. 양성자 치료도 있잖아요. 예. 요즘은 양성자 치료라고 해서 이제 음. 그런 것들도 있는데 주로는 이제 중성자나 이런 거는 음. 뭐 의료 쪽에 보다는 예, 그런 쪽으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살상 중성자가 중이에요. 투과가 제일 센 거네요, 그죠? 네. 다 통과 거의 뭐 거의 다 웬만한 통과. 건 다 예, 거의 다 예, 통과되는 예. 거라서. 근데 이제 살상용이라기보다는 산업용이겠죠. 산업용. 예. 예. 어. 아니 뭐 잘 흉악한 소리가 많아서 중성자탄에 대한. 예, 예, 네, 예. 네, 예. 네. 근데 의학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저는 잘 예.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조금 네, 어려워서 그죠? 이게 글쎄요, 질문이 예. 좀 이렇게 약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받는다고 하면 사람이 피폭이 됐을 때 네, 네. 좀 다릅니까? 장기별로? 조직별로? 조직별로 이제 어떤 조직은 좀 더 민감하고 네. 어떤 아. 조직은 좀 덜 민감하고 이거를 이제 아. 다 수치로 나와 있어요. 네, 네, 네. 예, 그래가지고 그 뭐 예를 들면은 생식선은 더 위험하고 뭐 음. 유방은 좀 더 위험하고 뼈다귀는 좀 덜 위험하고 아, 유방이 그렇게 위험해요? 예, 뭐 그렇게 이제 아주 많이는 진짜요? 아닌데 네. 이제 그렇게 차이가 좀 있는 남자도 네. 그렇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제 아까 그 생식 세포는 이제 이게 분열이 아주 빨리 돼서 그래서 예, 위험하다는 생각인데 유방도 이렇게 분열은 안 하지만 이제 하지만, 뭐 그런 위험도를 다 계산해 가지고 음.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그 암 조기 진단할 때 우리 여성들 예, 유방 촬영. 하잖아요. 네. 유방 촬영도 자주 하면 안 좋다라는 게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군요. 예, 근데 그 유방 촬영은 아주 예전부터 네네. 이제 근거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선별 검사에서 유방 네네. 촬영을 해서 암이 발생하는 것보다 유방 촬영을 해서 암을 빨리 달리는 발견하는 게 더 이득이다. 아, 그게 확정이 돼 있는데 증명이 증명이 됐군요. 돼 있는데 네네. 그런데 그거는 40세 이상에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30대나 20대에 네. 자기 그
유방 촬영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 있냐면 네네. 이제 요즘 직장 검진 직장에서 그렇죠. 네네. 잘해준다고 예, 검진을 예,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돈 들여가지고. 네네. 그래서 가면은 젊은 직원들도 네. 유방 촬영 여자면 유방 촬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죠. 예. 네네. 그래서 그거는 안 찍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찍으면 아깝다는 거예요. 돈을 안 돌려주니까. 아하. 그래서 그거는 조금 굉장히 좀 좀 많이 고민을 좀 환기를 해야 해야 될 네네. 일이고 네네. 이제 그러면은 검진 자체도 사실은 유방 촬영이 젊은 여성에는 오히려 해가 더 많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게끔 하는 병원이나 하는 뭐 본인이나 회사에서 그렇게 다 일괄적으로 해주는 거나 다 좀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젊다는 건 40세가 기준입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40세가 40세 기준이고 기준. 우리나라는 40세 이상의 여자에서는 국가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유방 촬영을 하라고 공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40대 젊은 유방 지금 환자들 많기 말씀하시는 건 때문에 맘모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초음파는 괜찮죠? 예, 근데 초음파는 그래도 뭐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게 더 맞는데 네. 일단 미국은 5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서양 사람들이랑 우리랑 유방의 구조가 좀 달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더 잘 생기고요. 네네. 서양 여자들은 이렇게 가슴이 되게 큰데 네. 지방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좀 작으면서 유성 구조가 더 많아서 젊은 나이, 그러니까 잠가는 게 40대에서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40세로 결정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네. 그건 진짜 계속 그걸 아셔야 되겠네요, 그죠? 예, 예. 우리가 그냥 관광하고 넘어갈 그냥 생각 안 하고 상황인데 그냥 검사 그냥 뭐 예, 예. 공짜니까 하기도 하고 하는 그래서 검사였는데. 제 생각에는 유방 촬영 안 하면 네네. 아깝다는 생각은 일단 버려야 되는데요. 네. 남들이 하는 거 안 하면 아깝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네. 그래서 방법으로는 그러면 저기 유방 촬영을 안 하면은 뭐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나 한 장씩 주거나 그러면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그것도 안 하죠. 정 선생님이 이제 영상의학과 이제 영상의학과에 이제 요런 기준도 이렇게 많이 또 만드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건 팩트가 맞는 겁니다. 네. 그거는 널리 알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네. 널리 알리려고 예, 굉장히 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네. 쉽지는 않은 것 우리 같아요. 여기 시청자분들도 젊은 사람들 많거든요. 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분들한테 뭐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뭐죠 이게? 그 네. 음식물의 방사선 이런 걸 이제 질문하셨네. 일본에서 이제 네. 그 원전이 사고가 난 후쿠시마. 후에 그러니까 어리석다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주 강귤을 사오셨는데 제주도 일본이랑 가까워서 강귤 방사선 위험하지 않나요? 전혀 귤 다 버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야, 아우 정말 저희 주세요. 제가 정말 먹겠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어리석다님.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그리고, 없답니다. 예. 이게 그만큼 이 통과하려 그 먼 거리를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방사선도 그리고 힘이 딸려가지고. 바로 옆에 네. 동경도 괜찮습니다. 기왕 그렇습니까? 이제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후쿠시마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동경을 이렇게 가네마네. 괜찮은 거예요? 예, 괜찮죠. 거기서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생선도 다 안 산다 그랬고 그랬는데 그 생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지금 100크렐로 낮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원래 더 높아 370이었는데 근데 뭐 중국이나 다른 데는 500, 800 기준이 수산물 기준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 엄격하게 해서 수입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해도 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도 후쿠시마 바로 근처에만 근처도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을 텐데 거기 아니고 동경 같은 데는 아무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세계 원자력 기구나 이런 데서 가서 다 조사하고 이미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좀 또 일본에서 뭘 좀 숨기지 않나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의심을 의심 자꾸 좀 많죠. 각종 괴담이 많이 돌아다녀요. 지금 뭐 일본 잘 안 간 이유는 뭐 다른 이유로 안 가지만 아무튼 뭐 음식물을 후쿠시마에서 가져온 음식물을 뭐 한다는 그런 괴담이 많았다는 기억이 그 납니다. 당시는 제주도가 가깝다고 그 비싼 제주 은갈치가 세네갈산보다 더 쌌었다는 그때 많이 사 먹을 걸 잘못 그 비싼 제주 은갈치가 세네갈 갈치보다 더 쌌어요. 그랬대요. 잠깐은. 그래도 안 드셔가지고 그래도 살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살 많이 쪘을 겁니다. 부롱장미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뭐 또 후쿠시마 근처에서 야구 경기를 한다는 소리도 있고 그런데
후쿠시마 근처는 아무래도 좀 위험하겠죠? 글쎄요, 그거를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네. 어려울 텐데 네. 야구장에 야구 경기 하고 그러면 이미 조사가 끝난 거라 예. 일단은 믿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아, 이것도 이 ABC, MC, 이 예, 귤은 ABC, 그래도 생선은 MBC, 찜찜. 네. 예. 바닷물이 아, 네.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예. 물고기들 막 이동하니까 이동하는데. 후쿠시마에 살던 물고기가 음. 저 뭐 동경 쪽으로 뭐 그쳐서 쭉 와서 한국 쪽으로 올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뭐 걔네들이 뭐 야, 여건이 생선이 해류 참- 이동이 그렇게 가나요? 생선이 참 음. 힘이 좋은 생선인가 거기까지 봐요. 안 올 것 야.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음. 방사선 쬐인 생선이 있다 치고 만약 그 힘이 좋아가지고 해류를 뚫고 이제 왔다 칩시다. 네. 그거는 좀 찜찜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지. 그 걔- 방사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네네네. 그런 생선은 찜찜할 수 있죠. 근데 네. 왔다고 쳐야 되는 거니까. 아, 진짜 그렇구나. 왔는지는 모르겠고. 후쿠시마 근처에 이제 물이 오염이 되니까 해수가 네네. 거기서 사는 네. 물고기들이 당연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게 어. 사는 물고기는 좀 그죠. 예, 그리고 그 동네 거는 뭐 알아서. 네, 그 동네 근처는 알아서. 예, 예. 그래서 제가 북해도산 우니를 참 좋아했었는데 네네. 요즘 잘 안 먹어요. 더 그-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싼 걸. 더 먹어도 됩니까? 예,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네.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자연방사선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어떤 거죠? 그게? 그게 자연방사선. 예, 그냥 뭐 우리 몸에? 아까 라돈 자연방사선 중에 50%가 라돈이고요. 라돈이에요. 그다음에 우주에서도 방사선이 나오고 아, 그다음에 땅에서도 나오고 음. 음식물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 평균 1년 동안 평균 자연 방사선이 2.4mS인데 2.4mSv. 꽤 예, 되네요, 예. 그것도. 근데 그거는 그러네. 그냥 자연적으로 인간과 음. 더불어 사는 지구에서 안 그러면 지구 말고 딴 데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딴 데 갈 수도 없고. 그런데 브라질의 가리바리시는 10mS예요. 그 동네는 왜 그래요? 2.4에서 10mm면 5, 응? 5배 나오는 그 우라늄 동네는 뭔가 방사선이 그런 있어요? 것들이 막 같이 네 배나. 있어서 아, 근데 그 가리바리시 사람들이 다른 동네 사람들보다 암이 더 발생한다든지 이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방사선은 그냥 자연 방사선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화강암 지대가 많아서 3mS가 평균 3mS예요. 네네. 근데 이제 시골이 조금 더 낮고 대도시는 이제 그 오염이 좀 되고 그래서 대도시가 좀 더 높고. 그 측정하는 걸로 직접 재보셨나요? 제가 직접 재지는 않았는데 네네.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재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요. 3mS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극으로 통과하면 더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니면 그래서 그래요? 비행기 승무원들이 네. 많이 노출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랬는데 뭐 사실이군요. 사실은 네. 다행이다. 나 돈이 노출은 없어서 되는데 비행기 못 탔는데 정말 다행이네. 그거 엄청 많이 타야 돼가지고. 예. 아, 그럼 네. 북극 노선은 피해야 됩니까? 우리 두 분은 아이고. 학회 간다고 많이 타셨을 것 예, 같은데요. 그래서 네. 그 아까 말씀드린 100mSv 네네. 그게 북극으로 1000번 타야 된대요. 아, 1000번? 예. 아, 그러니까 세상에. 테스트 그 홍보 촬영 1000번 찍은 거랑 똑같이 우리가 1000번 그냥 타야 된대요. 방사선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무섭다 보니까 네, 네. 한 번이라도 쪼면 뭔가 큰일 난줄 문제가 알고. 되는데 예, 예. 뭐 100번 이것도 그죠. 네. 1000번을 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1000번 타려면 우리 집 그냥 집을 팔아야지 뭐 1000번 탈 수 있는. 체르노빌 물어보셨네요. 이엠디님. 원전 사고 네, 체르노빌 네. 일본 같은 나라들은 정부에서 안전하다는데 아직도 음식이나 우유에서도 검출된다고 합니다. 야, 원적에선 또 원적에서는 크게 보면 방사선이지만 네네. 좁은 의미에서 알파, 베타, 감마선 이런 거에 안 들어가는 적외선이고요. 예. 크게 봐서 방사선은 그럼 가시광선, 뭐 자외선, 뭐 다 그 아. 마이크로웨이브 우리 네네. 그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와. 이제 광의의 그 에너지의 흐름이니까 무조건 네네.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네네. 지금 말씀한 이온화 방사선이 중요한 거고요. 네. 그게 알파, 베타, 아까 감마, X선 그런 것들이죠. 네. 중성자. 예, 예. 이건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스마트폰에는 야. 전자기파가 나오죠. 아, 여기도. 전자기파. 예, 마이크로파. 아, 그래서 머리 마이크로파요. 뇌암 생긴다는 소문도 있던데. 아, 그거는 이미 예, 증명이 됐죠. 예, 예. 네. 그래서 항상 저는 멀리.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멀리 보는 겁니다. 방사선은 안 나오는 거죠? 예, 네. 방사선 안 나오고. 노안이 이렇게 도움 될 때가 있네요. 네. 하여간 체르노빌 노출된 그 후유증이 아직도 있어요? 야, 그러니까요. 근데- 체르노빌 벌써 몇 년, 지금 예, 벌써 근데 20년, 저것도 30,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가 있어요. 음. 예.
그리고 음식물에 우리도 재보면 다 있을걸요? 우리가 먹는 것도. 아까 자연방사선 있다고 그러니까 한 거. 제가 집에 저 라돈 재는 기기가 있는데 네. 그 한번 재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음식물에도 빌려드릴게요. 굉장히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를 이제 0이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0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구에 살려면 무조건 있습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근데 그거 친구처럼 위험 살아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네네. 그러니까 자연방사선은 네. 위험이 있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고요. 네. 근데 자연방사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방사선 때문에 이게 갑상선암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체르노빌 때문에 우리나라가 갑상선이 갑자기 증가했다. 그 사고 때문에. 그리고 그럼 뭐 일본의 다른- 그 사고 때문에 갑상선이 증가했다. 뭐 그런 좀 괴담이 돌았습니다. 예, 그거는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네. 우리나라는 갑상선 초음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증가한 거예요. 증가한 예, 예. 거. 그래서 그게 증가하구나. 재작년에 그 유명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고 임팩트 팩터가 엄청 높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네. 봤는데 네.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여자 암 1등이 갑상선암인데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100배, 뭐 몇십 배 이상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증가해가지고. 예, 그게 방사선이 검사를 많이 해서 네. 조그만 그 암을 발견해서 그게 이제 과잉질 진단인데요. 얘가 죽을 때까지 전혀 암으로서 암은 암인데 조직 검사하면 암은 암인데 죽을 때까지 전혀 증상도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데 미리 발견해가지고 자꾸 떼서 문제가 된 거라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갑상선 치료 생존율 몇 프로인지 아세요? 우리 원장님? 몰라요. 모릅니까? 굉장히 높죠. 의사한테도 모릅니까? 네. 100%랍니다. 그럼 암 떼서 찌른 겁니까? 네. 예, 그래서 100%예요? 그 기준이 근거가 있죠. 이제 갑상선 암을 진단해서 초음파를 미리 받지 말라는 게 근거 사항이죠. 네. 제가 공부 좀 했습니다. 충격적이네. 100%인 줄은 몰랐어요. 101%가 돼 있던데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101%가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더 삽니까? 더 오래 삽니까? 더 오래 사. 그래서 이제 네네. 과잉 진단 나왔으니 잠깐 말씀드리면 과잉 진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걸 그러니까 이제 발견율이 높아졌는데 네네. 사망률이 변화가 없으면 과잉 네. 진단이래요. 네. 예. 그러니까 발견율이 높아지면 사망률도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똑같으면 야, 우리 그거 갈까 말까 병원에 갈까 말까 뭐 그런 분인 것 같은데요. 갑상선암 치료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의사도 있다. 야, 근데 갑상선암은 치료할 암은 인디케이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기준, 그죠? 크기며 여러 가지 형태며. 그래서 네네. 그 이제 갑상선암 중에서는 이제 조직 세포가 따라 좀 다른데 이렇게 파필라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유두암. 네네. 유두암은 그게 이제 천천히 자라거나 나중에 죽을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고, 네네. 그거 말고 다른 거는 갑자기 막 번질 수도 있고, 그게 막 번질 수도 있고 그런 거라서. 네네. 근데 그거를 사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일부러 찾아가서 검진을 할 필요는 없지만 뭐 만져지거나 이럴 때는 해서 조직 검사를 하셔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걸 밝히고 나면 이제 만약에 그게 위험한 거다 그럼 빨리 치료하시고요. 아니라고 하는데 크기가 작다 그러면은 그냥 추적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 지켜보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갈까 말까님은 좀 예민한 질문을 하셨네요. 네, 갑상선암 치료할 필요 없다고. 아까 내가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 조직의 검사, 크기 검사 이런 걸 다 판단해야 돼요. 처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어떤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K-타이라드라 그래서 코리아 T는 사이로이드가 갑상선이고, 그래서 이미지, 그다음에 레디올로지 R이고 R이 레디올로지고, 그다음에 A가 어세스먼트, 뭐 이제 다이그노시스 이런 건데 거기에서 이제 크기가 얼마 이상이고, 그다음에 악성을 의심할 수 있는 영상 소견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만 조직 검사를 하고요. 그거보다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추적 검사만 하거나, 그다음에 또 어느 경우 옛날에 초창기에는 완전 그냥 무록이었는데 그것도 막 조직 검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건 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과잉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찝찝하죠. 우리 갈까 말까.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네. 안 아예 발견하시는 처음부터 모르는 게 나을 모르는 것 게 같아요. 나아요. 예, 왜냐하면 모르는 게 나아요. 생존율이 100%입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야, 참 암도 아니네. 모르는 게 나은데 네. 괜히 알아가지고 예. 병이 생기는군요. 네, 음. 알겠습니다. 음. 흉터 남는 거 싫어하시는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흉터 안 흉터 안 나게 나게 수술하는 수술하는 방법도 방법도 있어요. 있습니다. 예, 네네네. 예. 겨드랑이 통해서 뭐 예, 하더라고요. 예, 예. 네네. 자, 원장님 그다음 뭐 진행할까요? 그거 뭐 네. 보면 직업별로도 뭐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노출이 네. 막 다르더라고요. 직업별로? 예. 네. 그래서 아까 야, 이거 진짜 중요할 것 예. 같은데 원장님 좀 더 예. 크게 좀 해서 독자들한테 예.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면 어떨까요? 네. 의외로 이게 막그 우와. 스튜어디스가 제일 많은 게 높은 걸 보고 스튜디오 항공 아, 승무원이에요. 승무원이에요. 항공 그 승무원이 승무원들 그- 암 환자 많겠네요? 어때 통계학적으로 많습니까? 아니 승무원들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게 많진 아까 않죠. 네네. 1000번 가야지. 네. 1000번 가야지. 1000번. 승무원들은 이제 오래 근무하다 보면 1000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도 그렇게 그렇게 타기 힘들 것 그렇게 같은데. 타기 그것도 힘들 것 북극으로 같아요. 북극으로 1000번 가야 된다고요. 북극으로 1000번 가야 되고 휘네요. 이게 핀란드 제일 여행 같은 많은. 건 북극 항로 주로 이용하니까 한번 안전해 가면 그 진짜 사람들은. 하루 쉬고 또 그렇게 지금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아. 힘들게 일은 안 하더라고요. 네네. 엄청 힘들어가지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저런 게 옛날에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저거 다 조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네. 그 같이 협조했던 대한항공이 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죠. 방송에 그렇구나. 협조했던. 예, 예. 의외로 또 원자력 발전소도 조금 있겠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네 네, 생각보다. 네네. 근데 보시면 공공기관 많잖아요. 공공기관이요? 거기는 왜 네, 그런 왜 데가 그래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공기관이면 예, 뭐 공공기관도 이제 이런 목욕탕? 아, 그건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아, 아니고. 공공탕이군요. 공공기관 말고 아, 네네. 공공기관. 공공기관.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이 조금 많긴 하고 네, 거기는 네. 뭐 다 많은 건 아니고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있으니까 관계 종사.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진 적고. 않네요. 네. 네. 이것도 단위가 1mm 지부이네요. 이 감사합니다, 슬로우님. 10V네요. 2mm 시벌트. 아, 네. 스튜어디스가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밥 먹으면 걸리나? 아, 그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네. 아, 예. 아, 재밌는 결과를 되게 찾으셔가지고요. 네. 결병에 걸리느냐 승무원이. 그렇지. 그게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걸렸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네네. 이제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는데 백혈병이 무슨 꼭 승무원이 유독 원래는 많다. 그러면 많다 그런 게 문제가 없습니다. 되는데 이미 예, 근데, 그런 건 아직 네.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증명이 안 돼서 그럴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승무원이 어디서 방사능 오염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북극에서 지나가니까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 때문에 조금 피폭이 좀 더 된다. 네. 승무원들 긴장하시지 마세요 너무. 예. 우리 석다님 별풍선. 아 네. 오세요. 하나 드릴게요. 네. 적도는 상대적으로 안전한가요 그럼? 네, 조금 덜 적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오는 편이 북쪽 그러니까 그 극쪽이 더 적도가 적어. 예, 전제 네. 그 짧아서 유럽 갈 때 주로 시베리아 항로나 북극 항로를 많이 일부러 이용을 하는데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 그 방사선 피폭보다 1시간 더 오래 타고 가서 비행기 안에서 더 있는 게 더 몸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 저한테 주세요. 제가 대신 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원전 주변에서 사는 건 어때요? 원전 주변에서 사는 지금 건 원전 주변 논란이 좀 많더라고요.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하게 돼 있고 거의 방사선이나 안 나오는데 계속 나온다고. 네, 그 미국 질병 예방 센터 CDC죠. CDC가 조사 2002년에 한 거에 따르면 좀 이렇게 암 연구센터 원자력 시설 방사선 방출량 주민들 갑상선암은 관련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또 서울대 원자력 영양 역학조사 연구 2011년 원전제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타지에 비해서 무려 2.5배나 높게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아까 정 선생님께도 얘기하셨고 오히려 이제 그런
네, 원전적이 오히려 이제 혹시나 암 생길까봐 훨씬 더 검사를 많이 해서 갑상선암이 증가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연구 논문에 대해서 뭐 한 차례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했는데요. 네네. 그 논문 자체가 약간 네네. 조금 문제 있게 분석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네. 실제로는 안 나오는데 나온다고 계속 의심을 하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갑상선을 그러면 만약에 이제 스터디를 하려면 그 똑같이 거기 사는 분하고 딴 동네 사는 분이랑 똑같이 초음파를 똑같이 해주고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쪽은 더 많이 검사를 한 사람이고 그렇죠. 이 동네는 그냥 안 검사한 일반적인 쪽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그래도 뭐 다행히 이제 생존율 높은 갑상선암이라서 그럼 뭐 좀 영광에 다행인데. 사시는 분이나 뭐 울진에 네. 사시는 분들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방패장은 어떻습니까? 방사물 폐기장? 방사능 폐기장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 근처에 사시는 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종사자는 자기가 거기서 뭔가 알고선 종사를 하는 거니까 이제 의료기관에 있는 방사능 관계 종사자도 일반인들은 그냥 혹시 모를 피폭에 대해서 한도가 1mS인데 1년에 거기는 우리 그 방사능 관계 종사자들은 1년에 20mS, 5년에 100mS고요. 한 해 동안 혹시 많이 받으면 50mS 이상 넘지 말아라.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게 차별이 되는 이유가 여기서는 알고 내가 거기에서 밥 먹고 살잖아요. 월급 받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기준이 국제적인으로 인증된 기준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다 안전하대요. 그런데 그래서 아기 애들은 좀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애들은 조심해야 될 컨트라인디케이션 있습니까? 혹시? 애들은 일단 놔두는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대요. 그 미치는 영향은. 그러고 그다음에 그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훨씬 소화가 민감해서 왜냐하면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 애들은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양을 받아도 유효설량이 높아지는 거죠. 아 그렇죠. 감기 걸리는 훨씬 높은 거예요. 애들은 그만큼 그러면 위험하다는 CT 얘기네요. 애들은 CT 찍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CT 찍거나 이럴 때 찍는 이유는 그거를 발견했을 때 질환을 빨리 알아내서 예를 들어 배가 아프다. 참지 말고 그 배가 아팠는데 그게 제일 뭐 많은 병 중에서 충수돌기요. 그래서 그거를 CT가 무서워서 안 찍고 있다가 터지면 복만염 되고 그러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어린이가 그렇다. 그러면 초음파로도 충분히 진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 불필요한 건 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나 일반 분들이 그러면 1년에 몇 번 찍으면 안전하나요? 이런 얘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는 CT를 벌써 2번 찍었기 때문에 좀 불안하네요. 더 이상 뭐 찍지 말까요? 아프면 찍으시고 사고 나면 찍으셔야죠. 근데 그 피복을 그런 피폭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 건가요? 그건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꼭 필요할 때만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뭐 암 환자가 오늘 이제 암 진단하려고 사진을 찍었어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그랬는데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가 철철 나고 혈압이 떨어져요. 그러면 또 찍어야죠. 그래야지.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게 뭐 몇 번이고 말고가 없어요. 필요하면 계속 찍어야 되고 필요 없으면 한 번 안 찍었어도 찍어볼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걸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가능하면 찍지 마. 좀 피하는 게 좋다지. 필요한데 안 찍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그게 꼭 근데 요즘은 조금 안 필요한데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솔소드님이 의료계에서는 왜 피복은 따로 지급하지 않는 거냐? 방사선량이 누가요? 뭘 위한 피복이죠? 환자용 피복을 말씀하시는 건가? CT가 방사선량이 그리 많다는데 왜 우리나라 의료계는 피포 이게 의료용 그 방어복 그거 방어복 찍으면 안 나오잖아요. 찍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부위를 가려주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CT를 찍을 때 요즘은 딱 거기 찍으려고 했던 부위만 피폭이 되지 그 바깥엔 피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피폭 입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근데 찍는 부위를 피폭
피복을 하면 안 보이니까 X선이 투과를 안 해가지고. 예, 그거는. 소프트님 그러면 대답이 됐죠? 예. 아니 얼스당님 저는 2번이나 찍었는데 뭐 한 번 찍은 걸로 그래 덜덜 떨면 어떡합니까? 아이 진짜. 요도 질문을 하셨네요. 에스오님이 요도 많이 먹으면 좀 몸에 좋다. 야 요도도 이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방사선 요오드를 먹으면 미리 갑상선에 가 있어가지고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괜히 요오드 많이 먹으면 갑상선에 나쁜 영향을 줘서 염증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별로 위험하지도 않은 걸 요오드 많이 먹어서 갑상선에 염증 생기면 그게 훨씬 나쁘고요. 게다가 이제 미국에서는 갑상선 그런 이제 해초류 같은 걸 많이 안 먹고 이런 요오드를 일반적으로 잘 안 먹으니까 좀 많이 먹으라고 권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에서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먹는 거에 미역국 먹고 많이 먹어서 우리나라는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그 모든 국민들이 그냥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오딘 맞습니다. 어리석다님 이제 엑스레이 얘기는 초반에 했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 한 1000번 찍어야 조금 암 걸릴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치과는 이쪽에서 여기 찍는 거라서 위험도도 훨씬 유효설량이 또 훨씬 낮아요. 그래서 이제 치과 쪽은 또 훨씬 낮지만 치과 갔을 때도 이제 방사선 방호복 있잖아요. 치과는 요즘 이쁘게 잘 나오던데 방사선 그거 좀 방호복도. 입고 찍는 게 좋습니다. 그 요즘은 다 뭐 설비가 다 돼 있고 그죠? 설치돼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기 어리석다님이 방사선은 먹는 거하고 만지는 거하고 똑같이 위험한가요? 뭐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뭐 먹는 거 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방사성 물질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도는 그냥 만지고 먹었을 때는 아무 위험이 없는데 공기 중으로 마셨을 때는 위험이 생기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알듯말듯. 참 내용이 약간 좀 어렵긴 한데 재밌긴 합니다. 또 뭘 또 가져오셨나요?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이왕 엑스레이 얘기 나왔으니까 엑스레이를 병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죠? 환자한테 가급적 피폭을 안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병원에서. 병원에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US MRI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초음파하고 자기공명 영상이거든요. 초음파하고 자기공명 영상은 엑스레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MRI나 초음파 나올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좀 있는데 그죠? 이거는 자기 자장으로 되는 거라서 X선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가격은 비싸요. 요즘 점차로 이제 또 급여한다 그래서 또 엄청 많이 찍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CT를 안 찍어도 초음파나 MRI로 진단이 될 수 있으면 그거를 하면 되는데 MRI는 가격 비싸서 못 찍고 뭐 초음파는 뭐 밤에 찍으랬더니 영상학과 선생님이 없어서 못 찍고 뭐 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MRI는 또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MRI는 한 30분 이상 걸리죠. CT는 그냥 오르락내리락만 하면 되는데 요즘은요. 그리고 MRI 내가 한번 찍어봤는데 소리도 쿵쾅쿵쾅 소음이 엄청 크게 들려가지고. 요즘도 그런가요? 네, 그렇죠. 폐쇄공포증 같은 것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귀마개도 해주고 좋아하는 음악도 틀어드리고. 그런 데가 있습니까? 저희 병원. 그래요? 좋은 병원이네. 킬병원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요? 대부분의 병원들이 다 그렇게 하고요. 요즘은 이제 MRI실에 누워 있으면 이제 폐쇄공포증 있고 그래서 천정에다가 시원한 그림 이런 거 해놓은 데도 많고 환자분들을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좀 찍기가 쉽지 않아서 그죠? 그 진정을 해야 되죠. 애들은 이제 잠을 재워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애들 검사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초음파 할 때 저희 병원에는 뽀로로 만화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승인들한테요? 애기들한테. 애기들한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19금으로 틀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북한 핵 문제가 항상 우리나라는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북한 핵실험장 근처에 뭐 그냥 괴질이 돌아다니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요? 그건?
그거는 저 관리가 의료 제대로- 관련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그러게요. 여기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 치고 네,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피폭이 되는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참 방사선이 무서운 게 피폭이 돼도 자기가 전혀 모르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근데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란 게 있어요. 예, 예. ARS. 그거는 네. 250mV 시벌트 이상 맞아야 돼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예, 예. 그러면 피부가 막 그거 약간 벗겨지나요? 홍조가 생기고 화상처럼? 아니요. 음. 그때는 약간 백혈구가 조금 줄어들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뭐 1000mV 시벌트 이상으로 딱 하면은 네네. 구심 뭐 이렇게 약간 구역질 나고 아. 뭐 이런 게 생기고 나중에 3000mV 시벌트 이상 되면은 피부가 벗겨지고 와. 이제 뭐 그러면 그러면 5000mV 시벌트 한꺼번에 받으면 그냥 사망하고 뭐 아, 예. 진짜요? 예, 야. 그렇게 되는데 네. 실제로 예전에 이제 그런 갑자기 이게 많이 된다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에서 막 오심구토 뭐 이런 걸 했는데 네. 실제로 맞지도 않았는데 심리적으로 맞았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해서 예, 예, 그렇게 스트레스 나타난 받는, 경우도 네. 많았었대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렇구나. 예. 상당한 숫자가 막 그런 걸 거예요. 예, 네네. 예. 그렇구나. 네. 어, 아. 비뇨기과 소변이 크게 안 나오고 아, 그 우리 그건 지금 지금 이 예, 오늘은 비뇨기과에 가보시는 게 예,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이제 방사 예. 생활 속의 방사능입니다. 오늘 네. 주제가. 네네. 예. 우리 갈까 말까님이 또, 예. 딱 정리를 해주시네요. 예. 네. 그 전립선 비대증은 또 따로 하든지 네.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췌장암은 우리 몸에 이제 가운데에 뒤쪽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킴의 키님이 네. 이제 췌장암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췌장 우림은 어디에 있고 예방은 할 수 없냐. 아, 이건 참. 예. 그런데 쉽지가 췌장암이 않네요. 생길 수 있는데 네네. 그 미국의 그 예방 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네네. 췌장암에 대한 그 CT를 가지고 췌장암이 혹시 있을까봐 선별 검사하는 건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래요? CT도 췌장암에 영향을 끼친다. 뭐 그 췌장에 아니요, 뭔가를 그거 뭐 일찍 발견해봤자 소용없다. 뭐 소용없다. 그런 네네. 그러니까 괜히 췌장암도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드라마에서 췌장암 한번 돌아가시면 네. 이제 다 와서 찍으시거든요. 네. 아. 그리고 엄청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그게 일찍 발견한다고 해서 네네. 증상이 없을 때 일찍 발견한다고 해서 물론 뭐 한두 분은 훨씬 좋으실 수도 있지만 음. 그게 나중에 그 생존율을 높이거나 이런 거에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이런 CT 같은 걸로 뭐 췌장암은 검진을 하지 말아라 대신 이렇게. 초음파 정도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 얘기로는 뭐 네. CT뿐만 아니라 초음파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요. 검진을 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예. 초음파 그러니까 췌장암은 그래서 늦게 발견될 수밖에 없는. 아니 근데 뭐 미리 검진해봤자 또 발견도 안 되는 안 경우도 되고요? 많고, 네. 예. 그러니까 검진을 해서 발견도 안 되고, 네. 검진을 한다고 해서 오래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는 어디 이제 의사 근거죠. 선생님들 해결 좀 해주셔야죠. 조기 진단을 좀 뭔가를. 해서. 그러게요. 그러게요. 예. 아,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이 없네요. 예, 요번에는 이제 유상철 유상철 감독님 췌장암 감독이 걸려서 그러니까요. 이제 또 많은 다 사람들 검사하러 고생을 오실 것 하라. 같습니다. 네. 저런 예. 저런. 아이고. 다시 그러게요. 이제 방사선으로 돌아가서 돌아가서 예. 네네. 이제 정당화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네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요. 방사선의 위해보다 진단 치료의 이익이 더 높을 때만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쟤한테 말하는 거 똑같네요. 먹방을 위해서 CT를 찍은 거는 쓸데없는 짓을 한 거다. 네. 그렇죠. 괜히 피폭되신 거죠. 아니 근데 먹방이 너무 많다 보니 그 직업적 얼마나 피폭이시네. 얼마나 해가 있는지를 보여준 거라서 저도 정당화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직업적 피폭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 거 타인을 보여주시고. 위해서 그래요. 사신성일 네. 하신 거네. 그죠? 네. 어쩔 수 없지, 그죠? 네. 근데 안 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예. 아이고, 아유, 우리 정 예. 선생님은 사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잘 아냐면 제 후배 여기자가 예전에 CT와 MRI 차이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CT도 한번 찍고 MRI 찍어서 한번 체험을 그때 찍지 해보자라고 말라고 했을 때 그랬어요. 찍지 말자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 안 찍었습니다. 네. 네. 잘하셨네. 안 찍고 네. 그냥 말로만. 말로만 네. 하셨습니다. 네. 굳이 찍을 필요 없죠. 네. 예. 그래도 CT는 200장을 찍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그 암 치료할 때 방사선 받는 거는 이런 정당화의 원칙에 아주 합당한 합당한 거죠. 거죠. 네. 방사선을 엄청 많이 받는 거지만 암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여서 이상이니까. 네네. 합당한 거고 네네. 그다음에 배가 아파서
CT를 찍는 거는 배가 얼마나 아프냐에 따라 또 다른데 그거는 정당화에 합당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사고가 나서 혈압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온몸을 다 CT를 찍어서 뒤져서 어디가 터졌는지를 봐야 되는 거. 네네. 이런 거는 맞는데 네네. 뭐 그냥 좀 궁금해서 뭐 이런 거는 안 되죠. 예. 피폭됐을 때 먹는 약이 있어요? 아,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예. 아까 요오드 같은 그런 건데요. 예. 그 네. 별로 뭐 효과 없어요? 네, 효과는 예, 없다. 큰 효과는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아유. 자, 오늘 또 오늘 시간이 예, 또 벌써 한 시간이 한 시간 다 됐네요. 지나갔네요. 네. 예. 네, 저는 처음 나왔었는데 금방 네. 시간이 가네요. 저는 네. 한 시간 길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아니, 아, 정 선생님 예. 수다를 많이 떨어주셨어요. 네, 워낙 얘기가 약간 좀 어려워요, 사실은. 네. 예, 이런 다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정말 예, 도움되는 교수님이 얘기 많이 쉽게 저도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20, 30대 초음파 아니 유방 검진 보시나요? 예, 그거는 좀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아유, 네. 그다음에 김혜기님 궁금하신 거 예. 이런 책에 책, 예. 방사선? 예. 크게, 그런 책이 크게 있습니까? 봐야지. 예. 크게 보여드려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사진이 카메라 앞으로도. 아, 네. 방사선 무섭다. 방사능 무섭니 이거 방사능 해가지고 무섭니? 예,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다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아, 일반인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고요. 공짜예요? 공짜 아닐 것 같아요. 아, 네. 공짜 아니에요? 그러고 그다음에 그 이걸 일반인들의 언어로 하려고 네. 방송 작가님이 예. 같이 아, 하신 걸로 그래요? 알고 있어요. 예, 네, 일단 네. 좋겠네요. 예. 방사능에 대해서. 평소에 저 포비아, 좀 무서운 그 염려가 있는 예, 사람은 예, 이 책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교수님께서 이게 제가 쓴 쓰신 책 아니고요. 네. 저하고 아시는 분들이 쓰신 책이에요. 그러게요. 네. 우리 그래서 책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네, 책 선전하는 건 아니고 좋은 워낙에 책이라서 이제 추천하시는 오늘 거죠? 요번에 추천하시는 거예요. 오기 전에 네. 다시 한번 쭉 읽어봤더니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 네. 비교적 쉽게 잘 쓰여 있어서 네. 이제 이런 방송 나온 길에 이제 궁금하시면 보시면 네네. 될 것 같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예, 아유. 김혜기님, 아유, 뭐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셔서. 예. 네. 그리고 우리 교수님 다음에 또 더 재밌는 걸로 또 우리 시청자들하고 또 다음- 약속을 해야 되겠죠. 다음엔 요청하신 바대로 네네. 좀 겨울철 아이고 가려워. 아이고 무정 가려워. 관리에 대해서 네네. 한번 저희들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많이 고맙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네. 그러면 매주 목요일까지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 계세요. 한마디.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다시 안 올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아니 또 나와 주셔야지 무슨 말씀. 그럼요. 섭섭하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얘를 눌러야 네. 돼요. 네.